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월 26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어제 상승에 비해서 또 그대로 또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급이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기관과 외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 점을 주목을 하고 있고요.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사실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개인만 매수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증시가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요. 특히 신용융자가 굉장히 많이 몰린 상황에서 주가만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이 주가를 신용융자로 바치는 그런 물량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게 모두 개인 물량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인과 기관이 계속 빠져나간 상황에서는 실제로 중간중간이 텅 비어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쏟아지기 시작할 때, 큰 악재가 터졌을 때는 굉장히 크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주의를 계속 드리는 거고요. 지금 신규 진입할 종목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뭐 저평가된 종목이나 이런 게 없고, 사실 수급이 막 몰려서 올라가던 게 이제 계속 올라가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 탄 종목들을 단기로 접근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지금 비메모리 관련주를 단기로 좀 접근을 해서 차익 실현을 매일매일 하면서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양봉을 다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고요. 다시 한번 박스권 근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하락을 할 때는 잡아먹는 양봉을 세우면서 올렸지만, 올라갈 때는 또 잡아먹는 음봉을 세우면서 꽂으면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21선을 21선이 이 박스권 근처와 이제 수렴을 할 때 어떻게 주가가 형성이 되는지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이번 주 말 정도나 다음 주쯤에 이 증시 방향이 결정이 좀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큰 금액으로 매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증시는 계속 올라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나가는 모습은 계속 좋지 않아 보이고요. 특히 기관이 매수로 확실히 돌아서지 않은 채로 매도를 조 단위로 이렇게 하는 모습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개인이 4조 매수를 했고요. 코스피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계속 조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이 영상은 이제 두산중공업 리뷰죠. 두산중공업은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잘 방어를 하고 있긴 합니다. 쌍바닥을 잘 지키는 선에서요. 예, 그래서 코스피는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지켜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많이 올랐던 대형주 위주로는 이제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거 고점에서 따라 추격 매수하시면 굉장히 위험하니까요. 조심하시는 게 맞고요. 다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뭐 코스피보다는 괜찮아 보이는 모습인데요. 21선이 왔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를 보시면 기관이 계속 매도를 이어가는 모습이고, 매수가 좀 들어온 거를 그대로 뱉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4일간은 꽤 많이 팔았죠. 이렇게 투자자들이 나가고 있고 개인만 계속 매수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 네.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50원 상승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장 마감까지 계속해서 매물을 쏟아 부었고요. 오늘 제가 호가창을 잘 못 봤습니다. 다른 종목 단타를 좀 치느라고 두산중공업 신경을 잘 못 썼는데요. 일단 두산중공업 호재가 떴었죠. 7,800억 수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제 어제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렸는데요. 장 초반에 9시부터 9시 반까지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될 것이다. 시작부터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면 14,500원까지 정도까지 올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작부터 이제 거래가 흐지부지하면서 이제 아래로 내려버린다면 이렇게 음봉으로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좀 짜증스럽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왔고요. 역시나 세력이 주가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아직
출발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주가를 눌리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해서 그런 반도체 위주로 좀 상승을 많이 하고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아직 에너지주가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주 발표가 났을 때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눌리는 모습이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은 결국에는 그 제 실적을 찾아서 주가를 상승시키니까요. 오늘 음봉을 가지고 너무 상심해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패턴은 네, 수렴 구간 마무리 단계에서 상방으로 갈 것인지 하방으로 갈 것인지 정하는 선이었는데요. 7,800억 수주에도 오늘 방향을 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과 121선을 사이에 두고 지금 주가를 계속 그 사이에 밀어넣는 모습이고요. 며칠 더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지금 거래량이 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거래량이 붙지 않는 선에서 계속 주가를 관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니까요. 계속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가 온다면 다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은 네, 크게 121선과 21선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계속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주봉도 꾸준히 지금 몇 주째 이렇게 횡보를 하는 패턴이고요. 월봉도 마찬가지 60 월봉선 잘 지키는 선에서 지금 거의 5개월 동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두산중공업과는 별개지만 SFA 반도체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제가 매일 리뷰를 하는 종목이었는데요. SFA 반도체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못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수급이 쏠렸는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SFA 반도체가 거의 대장주였는데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나긴 횡보를 합니다. SFA 반도체도 한번 1차 슈팅을 강하게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아주 기나긴 횡보를 하다가 점점 이제 241선과 마주하고 이렇게 슈팅 타이밍을 좀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거의 뭐 1년을 이렇게 횡보를 했던 종목이죠. 네. 그 정도로 이제 횡보를 길게 했는데 두산중공업도 조금은 횡보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121선이 이렇게 모이는 지점에서는 단기 반등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횡보를 점점 이어갈 수도 있고요. 241선과 만나기까지 횡보를 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한 소식이 좀 나올 때까지 두산인프라코암 매각이 좀 거의 확실시 되었을 때 좀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 매각 소식을 좀 보면요. 일단 뭐 그 전에 두산중공업 공매도 잔고부터 좀 보겠습니다. 주가가 안 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네. 공매도 잔고가 전혀 감소하지 않았고요. 네. 결국에는 아직 올라갈 때를 잡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도 아직 상환이 안 되었고 거래량은 거의 죽어 있지만 공매도 잔고는 거의 유지를 하고 있다. 조금 오른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 인프라코아가 도대체 언제 팔릴 것인가? 일단 두산 인프라코아가 오늘 네, 소식이 좀 있습니다. BBB급 회사채 투심이 괜찮게 돌아왔고요. 네, DICC 소송을 이기면서 이제 2.6대 1로 두산 인프라코아 회사채가 조금 네, 팔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이 2,860억 원이고요. 1,100억치를 이제 수요 예측을 했는데 괜찮게 갔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최하단으로 이제 잡혔고 이렇게 두산인프라코아 회사채도 인기가 있는 거 보면 이제 두산인프라코아의 걸림돌이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두산인프라코아를 현대중공업에 매각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번 달에 좀 마무리가 된다고 얘기를 좀 했는데 이번 달이 이제 이번 주면 끝이죠. 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좀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두 기업 간의 합의를 좀 해서 그 기간을 미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연기를 좀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 진행 상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 이제 상반기에 만기에 도래하는 BBB급 회사채가 950억 원 정도인데요. 이제 이렇게 1,100억 원 발행을 해서 이렇게 분배도 되었고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아 4분기 실적이 또 괜찮게 나왔고요. 네, 글로벌 빅7으로 네,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산 밥켓과 두산 인프라코아 양사가 이제 둘 다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두산그룹의 캐시카우로 불리는 이 두산 밥켓 역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두산 밥켓을 떼서 두산중공업에 넣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고, 두산 인프라코아는 매각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뭐 그거 잘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래서 이 세력들이 지금 무슨 소스를 기다리는지 모르겠지만, 네, 두산 인프라코아 매각을 이제 좀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좀 빨리 좀 움직였으면 좋겠지만, 오늘 음봉을 보았을 때는 네, 확실히 기다리는 시점이 있는 것 같고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원래 이제 장기 투자 입장으로 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어, 두산중공업 이외에도 지금 뭐 좀 핫한 종목들을 제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 조금씩 갖고 놀면서 네,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지금 뭐 이렇게 쌍바닥, 네, 쌍바닥은 확실히 다졌기 때문에 이대로 쭉 늘어지는 그런 하락은 웬만하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음운선과 양운선 조금 경계선을 좀 뚫고 나가주는 그런 시나리오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네. 뭐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내일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오늘 장이 또 대형주 위주로 안 좋게 흘러갔는데 두산중공업도 크게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렇게 20만 주씩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쉽사리 이렇게 매수로 전환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이 이렇게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네, 종목 상세를 좀 보면 제 이제 전일 외국인 매도 잡혔던 게 장외 거래로 인해서 23,000 플러스로 됐는데요. 오늘은 장외 거래가 거의 없어서 이렇게 당일도 22만 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22만 주 하루 정도 매도는 네, 크게 움직임이 없었던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보유율이 10.7% 계속 10점 후반대를 유지를 하면서 네, 이렇게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 네, 이렇게 계속 횡보를 이어가는 종목들은 언젠가는 한번 슈팅을 줄 것인데, 그 타이밍은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LP 반도체처럼 좀 핫 이슈를 좀 타서 크게 한번 반등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뭐 일단 수급이 좀 쏠려야 될 것 같은데 거래량이 너무 죽어 있습니다. 일단 네, 그래서 수급이 한번 다시 몰릴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